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나 일선 시군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모이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 시간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공기 정화 시설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모여 돌봄이나 공부를 하는 지역 아동센터도 공기청정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을 때 목이 처음에는 칼칼하고 조금 있다가 간지럽고. 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많이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공기 청정이 더 필요한 곳인데 많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활동하고 이러는데 많이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정부는 영유아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해 미세먼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능한 한 공기청정기를 써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예산 부족으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농사 준비로 농촌에서는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데다 미세먼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밭이 까맣게 탔습니다.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번진 겁니다. 불은 인근 묘목 130여 그루까지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원주에서도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야산으로 번져 1000제곱미터의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이달 들어 12건이 발생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1430건 가운데 22%가량인 325건이 영농 시작철인 3월에 발생했습니다. 소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바람이 부는다든가 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논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불법 소각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 자료입니다.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한 생물성 연소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3.3%, 초미세먼지의 26.5%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비율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도내에서 유독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겁니다. 이른 새벽에 굉장히 고농도 피익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현상을 좀 저희가 자주 관측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불법 소각을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각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영동 지역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그 저감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차량 이부제는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실시가 됐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강릉시청 입구입니다.
사상 처음 영동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출입 차량의 번호 뒷자리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잘 지켰지만 일부는 차량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 지역에서조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량 이부제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자료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당시 강릉 지역에서는 16일 동안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당시의 대기 측정 자료를 분석했는데 과거 2년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15.6%, 초미세먼지는 10.7%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도 2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량 이부제로 시내 교통량이 줄었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게 효과를 본 겁니다. 차량 이부제도 있겠지만 기상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공장 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11월부터 4월까지 차량 이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8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1,800명이 넘습니다. 이 청소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형 청소 차량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품 집화장에 생김새가 낯선 청소 차량이 들어옵니다. 정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4대를 도입한 한국형 안전 청소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발판을 없애고 이렇게 탑승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뒤쪽을 볼 수 있는 영상 장치가 설치됐고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덮개는 사람이 끼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개선됐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구가 설치돼서 운전 주무관님이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환경미화원 18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1,800명이 넘습니다. 사고의 37%는 청소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국형 청소 차량은 기존 차량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정성군은 올해 1월부터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도 낮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야간 격리를 입어도 어두워서 좀 위험한 요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밝은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다 안전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첨단 농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부지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동면 지내리 24헥타르에 여름 딸기와 고추냉이 등 특화작물 재배단지를 추진합니다. 또 이곳의 창업 보육센터에서 청년들을 교육시켜 대규모 농업 경영자로 키울 계획입니다. 인근 소행강댐 수열 에너지 등을 이용해 하우스 냉 난방비를 줄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첨단 농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638억 원 이상. 강원도와 춘천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춘천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앞당길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춘천 농민단체 협의회 등은 전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며 스마트팜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청년 농업인 육성이 수십 명에 불과해 통신업체와 시공업체 등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산물 유통 개선 등에 써야 전체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춘천의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춘천농의 발전이 되는지 이것이 해가 되는지를 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스마트팜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글쓰기와 토론, 실험 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 선택을 확대하고 특색 있는 주제를 선택해 운영하는 학교 10곳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 교과 단원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평가 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의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낙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반의 경사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에게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석 통합 관리 시스템은 설악산 비선대와 백담지구, 소백산 희방사 진입도로 등 모두 6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2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7도에서 10도, 강원 산지는 4도에서 7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안개도 끼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시가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비 37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을 들여 강릉 유천지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강릉 컬링센터를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삼척시가 대게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대게축제를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삼척항 일원에서 대게를 소재로 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삼척 대게축제는 대게를 이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축하 공연, 민속놀이 등이 마련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대게축제를 열어 15,000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지역에 있는 박물관과 주요 유료 관광지를 패키지로 저렴하게 입장할 수 있는 영월 투어 패스가 출시됐습니다. 영월 투어 패스는 72시간 동안 장릉과 청룡포, 고시굴, 동강 사진박물관 등 8개 유료 관광지를 입장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과 48시간 동안 주요 관광지 3곳을 입장할 수 있는 빅3 2일권입니다.
여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자유이용권을 기준으로 22,000원인 입장료가 7,150원으로 할인됩니다. 영월군은 계절별로 야외 활동과 숙박, 음식점 등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대관령면과 강릉 안반대기를 연결하는 군도 15호선에 대해 정비공사에 들어갑니다. 대관령면 수아리와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사이 2.75km 구간에 모두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확장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급경사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정선군이 오는 2022년에 정선읍에 군립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올해 10억 원을 들여 도서관 부지를 마련한 뒤 오는 2022년까지 8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선 지역은 정선교육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곳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건립한 지 30년 가까이 오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포장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신부급 율문리에 건립됩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운영되면 지역 먹거리 개발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오늘 12일과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